일단 오늘은 점심 먹고 쉑쉑버거 한번 나가봤잖아. 점심 먹고 쉑쉑버거 또 먹어요? 이거 끝나고 네. 쉑쉑버거를 갔는데 청소하고 가면은 줄 서야 되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갑니다. 거기 아직도 줄 서요? 요즘엔 줄 잘 안 오거든요. 안에 내부에는 줄 있는데. 파인애플 좋으니까 세미나 끝나면 바로 갔다 와서 네. 처음에는 밥 먹고 와서 네. 오늘 보드게임은 블리츠? 뭐 단어 맞추고 그거지. 블리츠였던 일단 일정은 그렇고요. 오늘 이 주제는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주제인데 내용인즉슨 뭐 이산화탄소가 우리 인간 때문에 점점 많아져서 지구의 이제 그 온실 효과, 그러니까 뭐 비닐하우스처럼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열이 대기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막아가지고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 요즘 어쨌든 점점 더워지는 거 맞으니까 뭐 오늘만 해도 벌써 30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듯하거든. 근데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특히 한 10년 전에 2008년, 2009년에 이 주장이 너무나 당연시돼서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한 몇 달 공부를 했어요. 내가 막 책도 막 한 대여섯 번 사다 읽고 근거를 다 찾아서 봤어. 그랬더니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는 근거가 마땅히 없어. 그리고 뭐 무슨 무슨 뭐 희한한 이름의 대학에서 나왔다는 논문이 있는데 그게 뒤에 그게 조작으로 밝혀졌어. 그러니까 개개인 간신하고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근거가 너무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내린 결론은 사기다라는 게 내 결론이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 있어. 협회도 있어. 자기들끼리 막 학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거를 뒷받침하는 자기들 딴의 과학적 근거들이 있어. 유튜브도 있고 구글에 찾으면 나와. 읽어보면은 오 그렇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근거를 쭉 보면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만 장황하게 얘기하고 이게 모순된다라는 상황들도 있잖아. 그런 거는 다 싹 다 빼고 얘기해. 그래서 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전반적으로 나름 찾아서 판단을 해본 결과 이거는 사기다. 이게 사기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나는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과학적으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지구가 둥글다는 거 두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본 적 있어? 영상으로는 봤죠. 그 본인이 본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구 평면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런 정 팀장이 말한 그런 영상 속에 지구가 둥글게 나오는 거는 뭐 빛의 반사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사진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주장도 해. 그러니까 니네가 TV에서 본 그 지구 둥근 모습은 그러니까 진짜 둥글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얘들이 만들어낸 논리에 의해서 둥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둥글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진짜 본 사람은 우주인들 중에 있을 수 있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보니까 둥글다. 근데 우리 중에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둥글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 안 되기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일 뿐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어떤 주장이 과학적인 해석을 근거를 가지고 주장이 되면 과학적이야? 그러면 무조건 맞겠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게 평면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끝이 있다는 소리는 그쪽에서 다음에 이거 봐. 조직 건강이 아니죠. 걔들 꽤 그럴듯한 뭐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 유튜브 읽어보면 그게 어떻게 성립되는지 나름 설명했어. 이거 그러니까 지구 평면설 얘기는 그러니까 호주가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고 호주조차도 위에 있는 거야. 호주조차도. 뭐 하여튼 그럴듯한 논리가 있어요. 지구부 펼친 것처럼. 근데 그렇게 지구본이 펼쳐지면 어쨌든 끝이 생기는데 끝에 또 가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남쪽 이상으로는 못 가는 남극이잖아요. 그거 보시면 사진 그 둘레는 남극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상상하지 말고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걔들 논리만 보면 그럴듯해. 근데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한 논리를 다 빼고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방금 뭐 그런 거 포함해서. 근데 걔들 그 경계 문제도 나름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 더 이동하면 뭐 어떻게 해서 절로 간다. 그러니까 뭐지? 별로 알고 싶지 않지. 근데 말하고 싶은 거는 지구 평면선이나 지구가 둥글다는 거나 둘 다 과학적 해석인데 지구가 둥글다는 게 더 말이 된다는 거야. 그런 뿐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옳은 게 아니고 지구 평면선은 모순이 많아.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모순이 그렇게 안 보이는 것 뿐인 거야. 둘 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은 걸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이다, 사이언티픽하다, 사이언스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는데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인류가 현재까지 생각해낸 해석체계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모순이 덜한 이런 패러다임 뿐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뉴턴역학이 많은 걸 해석했는데 놓치는 게 나오다 보니까 양자역학이 나왔고 또 양자역학하고 천체물리학하고 보면 이렇게 작은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이 잘 맞지만 막 블랙홀이라든지 막 항성, 행성 이렇게 큰 세계에서는 양자역학도 안 맞거든. 그런 데는 천체물리학이 맞아. 그러니까 양자역학하고 천체물리학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따지지 않고 그냥 쓰는 거죠. 왜냐면 큰 세계, 부피가 크고 이런 세계에서는 그냥 천체물리학으로 가고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 양자역학으로 가면 된다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쪽 관점에서 천체물리학, 양자역학 관점에서 천체물리학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천체물리학 관점에서 양자역학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따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하고 천체물리학을 합치는 통일장 이론을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무관직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두 개의 패러다임은 서로 모순이다. 근데 안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근데 이과, 뭐 자연과학, 공학에서 말하는 과학도 이럴 판인데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과학은 사실 더하다. 대표적인 게 경제학. 절대로 객관적인 거 아니고 절대로 옳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 경제학자들은 뭐 망하기 직전이다. 뭐 이렇게 가면 베네수엘에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다라는 사람도 주장하는 게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경제학이라는 것도 과학이거든. 그런 과학적인 어떤 틀로 해석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쪽 과학도 이럴 판인데 사회과학 쪽 과학은 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어떤 방법론으로 만드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부도 하고 우리가 통계학 공부도 하고 경영학 공부도 하고 뭐 인문학 공부도 하고 우리는 물론 AI를 하는 회사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로 데이터를 직접 우리가 액세스해서 우리 나름의 해석을 하고 우리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하는 와중에 전문가들의 판단을 참고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직접 해당 데이터, 해당 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거를 귀찮아서 포기하고 전문가들의 이런 해석을 옳다고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은 못 되고 휩쓸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구 온난화가 이산화탄소 때문인 거 아니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집단이 막 과학적인 잣대로 뭐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믿어버리고 따라버리는 식으로 우리가 살면은 그냥 뒷골목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으면 그게 진짜 맞아? 라는 생각을 내가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는 인공지능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제 가스가 이산화탄소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동차가 배출할 그런 가스를 있고 그 이제 인터넷에 보면 뭐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온실가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주장되고 있는 가스의 한 반 정도는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이산화탄소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산화탄소가 주범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가스 효과가 발생해서 지구가 더워져가지고 북극곰이 자리가 옛날에 이게 다 이제 북극의 땅이었는데 녹아서 지금 뭐 땅이 좋아졌다. 그래서 곰들 불쌍하다. 이런 이미지. 그럼 이걸 다들 이렇게 아는 거죠. 이 이미지를 딱 보면 이산화탄소 문제는 이렇게 생각되잖아. 우리 때문에 이산화탄소 많아서 제어를 북극들 불쌍하네. 우리 잘못했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지난 100년간 지구가 더워진 거는 맞아요. 그 팩트야. 1880년대에 비해서 2018년 요 정도가 지금 한 1도 정도가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더 올라간 지역도 있고 덜 올라간 지역도 있고 평균적으로 1도 정도 올라갔어.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도 점점 좀 더워지는 것 같죠. 작년 여름에 에어컨 없이는 거의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왠지 맞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게다가 이산화탄소 농도도 진짜 증가하고 있어요. 꾸준히. 글로벌하게. 그럼 이 두 가지 그래프만 보면 앞에 주장이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초등학교 무슨 학습자 같은 데서 퍼온 거야. 이 그래프 두 개를 보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쭉 올라가고 온도는 사실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봄여름 가을 봄여름 가을 뭐 엘니뇨도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초등학생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딱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를 우리가 과거에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화면이 넘어갑시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북극에 있는 빙하를 캐가지고 조사하면 그 빙하가 만들어진 시점을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 얼음이 생길 때의 그 주변의 어떤 공기의 어떤 성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은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얼음이 있고 적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얼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기후학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고학자처럼. 그러니까 최근의 기후가 아니고 고고학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략 산업혁명이 한 요쯤에 있었다고 치고 요즘에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요동을 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분명히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걸 보면 이산화탄소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사고방식이면 이산화탄소가 지금 과거 40만 년 전까지 봐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온도를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후가 어느 정도 일정하다가 최근에만 쭉 올라가는 모양이 돼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다는 거야. 이건 또 뭐냐? 이거는 깊이 땅을 땅을 파면 흙이 있죠. 흙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흙인지 알 수 있을 테고 그 흙이 조성될 때 또 온도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질을 가지고 온도를 재는 거야. 지질을 가지고. 근데 지금의 현재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단위가 1000년이야. 그래서 1000년 전, 2000년 전, 여기 예수님 천년, 천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가 우리나라에 지구에 잠깐 오실 때 왔다가 돌아가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 이게 10만 년, 이게 10,000년 전, 뭐 25만 년 전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뭐 한 이쯤에 공룡이 살던 시대고 뭐 막 그렇지. 근데 이게 온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요만큼 올라가서 더워졌다고 난리 치고 있는 거거든 지금. 훨씬 더 이거는 완전히 막 녹는 거지 이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하다 이때 좀 올라가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지금보다 훨씬 뜨거운 적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지금은 무슨 상황이냐면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고 지구가. 그러니까 빙하기는 아주 추울 때고 간빙기는 좀 더울 때고 그런 빙하기 간빙기인데 지금은 빙하기가 끝나서 간빙기로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되게 더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구의 전체적인 어떤 기온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뭐 이럴 때랑 비교하고 또 가까울 때 이럴 때랑 비교하면 시원할 때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마치 뭐냐면 한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워지니까 우리가 지난 몇십 년만 비교하니까 막 엄청 더워진다 생각하는 거지만 그간에 많이 시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거 수만 년 이전은 볼 것도 없어. 수만 년 이전 볼 것도 없어. 이건 기원 후거든. 900년, 1000년, 1000년 여기 이제 중세로 이거 뭐야 이게 중세 시대잖아요. 요때가 1100년, 1200년 요때 중세 시절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 몇 도가 높았느냐? 이게 평균이잖아요. 20세기 평균이 9.25도면은 그때 평균은 뭐 9.9도였던 거야. 한 800년 전에 온도가 지금보다 한 1도 이상 높았어. 그래서 이거는 그 유럽에 보면은 포도가 재배된 지역이 있어. 근데 한 800년 전에는 포도가 재배된 지역이 훨씬 지금보다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지구가 더우니까 지금의 좀 북유럽 이런 데서도 포도가 재배된 거야. 그러니까 800년 전에는 북유럽에서 포도가 재배가 된 흔적이 있는데 지금은 재배가 안 되지. 그때보다는 좀 내려왔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이전에 볼 것도 없이 중세에서 지금 훨씬 더 없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그래서 그 북극의 고 기후학자 이안 클라크 교수가 그 지난 24만 년 동안의 지구 기온 변화를 기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빨간색은 온도의 추이예요. 파란색은 CO2의 추이가. 그럼 이 두 개를 보면 딱 맞네? 시원하게 맞네? 근데 이 사람의 해석은 뭐냐면 서로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나옵니다. 반대로 지구의 온도에 내려가면 기후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들어간다. 근데 과학적으로 그거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그런 거 배웠는데. 그러니까 콜라를 갖다 놓고 뜨겁게 하면은 김이 빨리 빠져. 콜라를 오픈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으면 김이 덜 빠진다고. 그러니까 그 압력 문제 때문에. 뭐 대충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압력이 세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게 적어지고 압력이 약하면은 그러니까 온도하고 압력이 어느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뭐냐면 사실은 온도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오르는 거야. 반대라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선이 이렇게 대유행했던 계기가 된 인물이 있어요. 엘고. 예전에 아들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이 아깝게 떨어졌잖아. 엘고가. 이 사람, 이제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시 나오진 않아.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뭐 정계 은퇴했다가 복귀해서 다시 해서 대통령 된 분들이 좀 있고 하지만 미국은 모르겠어. 한번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면 웬만해서는 다시 후보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엘고가 그때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뭔가 좀 뭐 허탈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던 중에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설 요게 엘고의 눈에 들어온 거야. 근데 엘고가 엄청 열심히 미국 전역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이걸 막 주장을 했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엘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고 어쨌든 뭐 사기칠 것 같은 사람은 아니고. 근데 엘고를 그렇게 믿었겠지 본인도. 근데 그리고 그래프만 얼추 탁 보면 맞네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네 이렇게 보여지잖아. 근데 우리가 통계 분야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실수가 선후관계를 이것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건데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알고 봤더니 두 개가 연계가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A 때문에 B가 벌어지고 뭐 B 때문에 C가 벌어지는 상황인데 B를 빼고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추이만 가지고 해석하면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오류거든. 지금 이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진다라는 게 저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타임테이블을 길게 보면 안 맞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구가 어쨌든 뜨거워지고 있는 거를 설명하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개인데 결국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 핵심은 결국 뭐냐? 태양이야. 복잡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냄비에 물을 끓여 가스레인지가 에너지를 가해주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레인지를 끄면은 어쨌든 식을 테고. 그러니까 핵심은 가스레인지잖아. 그러니까 태양이 만약에 없으면 우리 집 급격히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다 얼어붙지. 어쨌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태양에서는 이렇게 헬륨이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만 뿜어내잖아. 우리는 핵융합도 공부해서 알지만. 태양 같은 경우는 중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계속 붙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핵융합 발전이 막 수십만 년 동안 지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태양을 이렇게 태양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많은 경우를 보면 태양 표면이 균일하게 헬륨을 핵융합해서 에너지를 뿜어내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흑점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헬륨이 핵융합해서 에너지를 뿜어내는 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흑점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관찰했을 때 태양이 이렇게 멀리면은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수준의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 얼굴에 있는 점처럼 에너지가 좀 잘 안 뿜어 나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흑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태양의 흑점이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고 이게 이렇게 등락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밑에 이렇게 흑점의 수를 센 거야. 되게 차이가 좀 많죠. 요 가운데서는 좀 평균값을 이렇게 보고 이거는 지구의 온도. 그러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흑점이 적을수록 온도가 높은 거야. 흑점이 많을수록 온도가 낮고. 그러니까 왜냐면 흑점이 있다는 거 그 부분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잘 안 됐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그러니까 흑점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잘 안 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흑점이 없는 상태면은 전반적으로 되게 헬륨 핵융합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흑점이 많다는 얘기는 그 흑점 있는 부분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걸 뒤집어 놓은 그래프가 맞잖아. 이게 내려갔어 올라가고. 근데 뒤쪽은 좀 뒤쪽은 똑같이 내려가고 앞쪽만 몰라 하여튼 뭐 관련 있다. 주의가 그렇기도 하네. 하여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흑점의 주기와 온도의 변동의 주기가 어쨌든 관련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로. 흑점의 수. 그거는 이제 방금 말한 거는 뒤에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이 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주기가 사실 또 크거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주기가 일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까워지는 주기가 있고
멀어지는 주기가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면은 뜨거워지겠지. 멀어지면은 시원해지겠지. 그리고 지구 자전축도 이게 21도에서 24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차이야. 3도 차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북반구에 있는데 이게 똑바로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태양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까워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공전축의 주기와 자전축 변화의 주기와 흑점의 주기 세 가지를 합쳐진 거의 결론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말한 완전히 이게 반대가 아닌 이유가, 그러니까 뒤에 공전축의 주기와 자전축의 변화하는 주기까지 지금 엎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의 효과는 태양 흑점의 영향보다는 자전축이라든지 공전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공전축의 변화와 자전축의 변화를 픽스하고 그래프를 그렸으면 완전 반대가 됐을 텐데 그 영향까지 합친 실제 값이라고. 그래서 완전 반대가 아니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책이 있어요. 지구온난화 속죄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팔려 폰 책인데 태양 흑점의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 주기와 지구 공전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그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주기, 그 다음에 자전축이 똑바로 섰다가 옆으로 누웠다 하는 주기가 합쳐진 주기가 1500년 주기가 있어요. 그 1500년 주기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자, 요 부분은 지구가 생성된 직후기 때문에 뜨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천체 물리학에서 보면 이렇게 별도 보면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 별이 마지막 단계가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별도 이제 등급이 있어가지고 작은 별들의 어떤 쭉 가는 커리어 패스가 있고 큰 별들이 가는 커리어 패스가 다르긴 해. 근데 우리 지구 같은 규모의 별은 블랙홀까지 가기 힘들 거고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태양은 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저기 초신성이 돼서 뻥 하고 터져요. 그래서 저게 블랙홀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구가 막 만들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온도는 지금하고 많이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는 아까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1500년 주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공전주기, 자전축의 변화, 흑점의 변화, 이 세 가지 주기를 결합했을 때 이 정도 주기가 나오고, 지금은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주기다 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최소한 단정적으로 이산화탄소 때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게 틀렸다 뭐라든지 태양 흑점이나 지구 공전축이나 지구 자전축 변화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게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은 못하겠지만 이 정도 들으면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무조건 맞다는 생각이 안 들죠. 제가 생각해볼 여전히 있다 정도의 생각.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이런 생각.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설로 지금 누가 득을 보고 있냐? 누가 이득을 보고 있냐? 이런 주장을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득을 보는 사람들하고 무관하지 않겠죠. 누구냐면 선진국이야, 선진국. 왜냐면 선진국들은 이미 산업 구조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쪽으로 변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조업, 철강업, 중화학공업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산업들은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얘들은 서비스업, 금융업, 뭐 IT 이런 걸로 산업 구조를 바꿔놨다고. 이런 분야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안 나와. 근데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니 중화학공업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당분간. 근데 그런 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는 거야.
근데 최근에 이거 보려면 파리 기후 협약에서 뭐 이 의장이 뭐 사람들이 협약해서 신났다고 춤추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가 느낌이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비슷해서 갖다 놓는데,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는 선진국이 후진국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수단처럼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후진국들의 성장을 저지시키는 어떤 그게 된 거고, 파리기후 협약 때문에 탄소 배출권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마다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양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거 이상 배출할 생각이 있으면 다른 나라한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사와야 돼.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뭐 몇백 원에 사듯이 슈퍼에서 사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버리는, 아무 데나 막 버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탄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탄소를 앞으로 이제 덜 만들어도 되는 선진국들한테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 완전히 웃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거야.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자력 발전, 특히 핵분열, 핵융합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핵융합은 이제 뭐 뒤에서 얘기할게요. 태양광 풍력이 졸지에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분명히 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생각을 하면은 원자력 발전, 우라늄 핵분열 발전하면 이산화탄소가 덜 나오니까 친환경인 것 같아. 자, 그런데 진짜 이게 친환경이라는 거지. 원자력 발전, 특히 핵분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후쿠시마나 미국의 TMI 사고나 어디야 거기 체르노빌 같은 거를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쪽 원자력계에서는 그거는 그런 나라가 안전관리를 못해서 그런 사고가 터지면 우리는 잘 관리하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100%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남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사고가 안 터진다고 가정해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그 핵폐기물이 나와. 핵폐기물이 나오는데, 핵폐기물이 크게 고준위 핵폐기물과 저준위 핵폐기물을 나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방사능이라고 하잖아요. 방사능이라는 게 뭐냐면 방사선을 뿜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물질을 방사능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주기율표 있잖아요. 헬륨, 수소, 헬륨 이렇게 쭉 나서 마지막 저 끝 구석이 우라늄이 있는 건데, 납보다 무거운 모든 분자들은 자기가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해서 더 가벼운 분자로 변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납보다 무거운 애들은 방사능이야, 한마디로. 근데 납보다 무거운, 그냥 그 정도 무거운 애들은 이렇게 쪼개지려고 하는 그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만 쪼개지면서 다른 분자로 변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우라늄 정도 막 엄청나게 이게 무거운 분자잖아. 이 정도가 되면 얘가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방사선이 돼서 나옵니다. 방사선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어느 이상이 되는 전자기파를 방사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초고압 송전탑 옆에 서 있으면 거기서 전자기파가 막 나오거든. 그거 방사선이야. 왜냐면 그 방사선을 계속 맞으면 몸의 분자가 변해.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기파 중에서 그 전자기파를 맞은 생물 안에 세포의 분자 구조를 부시거나 바꿔버리는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사선을 내뿜는 애들을 방사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막 유출됐잖아. 그러니까 이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막 내뿜죠. 근데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내뿜는 그 세기가 약해지는데 오래 걸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다 번개탄을 갖다 놓으면 한 1시간 기다리면 식잖아. 이게. 근데 방사능 물질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방사능 물질이야. 그럼 얘가 방사선을 내뿜는 어떤 그 세기가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5억 년 정도 기다려지면 그게 5로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방사선을 10 정도 내뿜고 있으면 한 물질마다 다른데 한 몇 억 년을 기다려주면 0이 되는 게 아니고 10이 5가 되는 거야. 근데 방사능 물질은 쉽게 안 없어지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뭐 기계도 있고 장치도 있고 막 복잡하게 물건들이 많잖아. 그러면 걔들이 중성자를 계속 맞아. 근데 결론적으로 뭐 그런 설명 다 생략하고 방사능 물질처럼 돼버리는 거야. 방사선을 내뿜는 방사능 물질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여러분들 집에 갖다 놓으면 이제 방사선을 막 뿜는 거지. 그런 것처럼. 집에 가져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준위 핵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거는 방사선을 내뿜는 정도가 약한 애들인 거야. 얘들은 처리가 쉬운데 방사선을 내뿜는 정도가 센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처리가 어렵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줄여서 방패장이라는 데다가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얘들을 그렇게 스마트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땅을 파가지고 묻고 있어. 그 땅 파서 묻는다고 얘들이 방사선을 내뿜는 능력이 알아서 없어지느냐? 아니라고 그러지 내가. 한 몇 억 년 기다리면 그 세기가 반으로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땅속에서 계속 방사선을 뿜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경주에다가 방패장을 하나 지었거든. 방패장. 그러니까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경주에 방패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시민단체가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한국수력 원자력 본사를 경주에 지어줄게. 그 이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럼 경주에 방패장을 지어줬는데 땅을 파서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을 묻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지하수가 새고 있어요. 예전에,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지하수는 고준위 핵폐기물, 고준위 방사능을 거쳐서 나오네.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이 고준위 방사능 핵폐기물을 처리할 과학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했던 방법이 뭐냐면, 우주선에 실어서 우주로 내보내자.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럼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는 거지. 근데 그 계획이 진지하게 추진되다가 포기한 거야. 왜냐면 얘들은 챌린저 공중에 터졌잖아. 우주왕. 고준위 핵폐기물을 우주선에 찍어서 태평양에서 부하게 가는데 거기서 빵 터지면 전 세계 기류를 타고 퍼지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땅속에 계속 묻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똑똑할 테니까 걔들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이제 카드 돌려받기라는 거야.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수명이 1000년 만년은 아니잖아. 뭐 한 30년 40년 쓰면은 이제 그만 써야 된다고.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30-40년 운전하면은 그 발전소 안에 있던 모든 부품이나 장비들이 방사선을 계속 맞은 애들이니까 방사능 상태가 돼 있다고. 그쵸? 근데 다 쓴 원자력 발전소를 제대로 처리해 본 나라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철거 작업하듯이 철거하는 게 아닌 거야. 후쿠시마가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어. 철거를 못했잖아 아직까지. 후쿠시마가
후쿠시마 터지고 지금 5년 2년이지.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철거하면 되는 문제잖아. 철거를 못해도 아직도 저러거든. 그러니까 방사선 계속 나오고. 그럼 어떻게 지금 작업하고 있냐? 저기 아르바이트 사람들 모아. 일당에서 50만 원이래. 뭐 이렇게 세요. 그러면 빨리 오라고. 그러면 막 옷을 입혀. 빨리 가서 물건 치우라고 하는데 여기 추정기가 있어. 그래서 이게 삐삐삐삐 하면 나와야 돼. 그러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맞을 수 있는 방사선의 수준이 정해져 있거든. 한 3일 작업하면 그걸 초과해버려. 근데 거기에서 더 맞으면 뭐 저기 그 후두암 같은 거 걸리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작업자를 계속 새로운 사람을 갈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숙련공이 안 되는 거야. 일을 한 달, 두 달 해야 일을 좀 빨리빨리 할 텐데 한 3일 있으면은 1년 동안 맞을 수 있는 방사선을 넘겨버리죠. 그래서 연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그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했어.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고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라든지 중성자를 엄청 맞아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된 거를 처리하는 그런 거를 깔끔하게 해본 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싸다고 하는데 뭐 싼 거 맞는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처럼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비용까지 계산하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고 그런 거 생각 안 하더라도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그냥 다 쓴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절대로 싸지 않아. 그러니까 발전소를 짓는 데 드는 돈보다 다 쓴 원자력 발전소를 깔끔하게 해체하는 데 드는 돈이 3배는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다음 세대한테 정말 좀 미안한 짓을 하고 있죠. 근데 친환경이다. 왜 친환경이냐? CO2가 안 나와서? 그거 한다는 거지. 아니 CO2 그게 뭐 그게 독성 하여튼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 자 이거 봐봐. 풍력 발전, 태양광 얘들도 친환경으로 분류가 돼. 마찬가지로 CO2가 안 나온다는 덜 나온다는 말로. 근데 이걸 봐봐. 이게 친환경이네. 이 그림을 딱 보면 멀쩡한 사람 다 깎았잖아. 지금 마을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와서 새들이 와서 밖을 죽어요. 이렇게. 그리고 윙한 소리 나기 때문에 여기 정신질환에 막 시달리고 죽는 거지. 그리고 이 풍력발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깎아야 되고 산을 깎아야 되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멀쩡한 산을 이렇게 날려야 되고 사실 그렇게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파괴가 없는 에너지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게 진짜 본질적인 해결인데 CO2가 덜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원자력 발전소나 풍력, 뭐 태양광 발전소 실컷 지어놓고 에너지 펑펑 쓰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고리타분한 얘기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이제 덜 써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설에 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낸 건 분명 칭찬하니까. 왜냐면 대중들한테 환경 얘기를 막 해봐야 와닿지가 않았거든. 근데 야 너 때문에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져. 야 너 요즘에 더운 거 알지? 맞다. 작년보다 올해 에어컨 많이 틀었는데. 이게 심플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기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북극에 있는 북극곰도 걱정하는 날도 만들고 나는 북극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이런 공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지만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설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환경 문제는 우리가 신경 안 쓰게 만들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쓰레기야. 쓰레기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동물하고 세균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1,500톤이에요. 인간 때문에 나오는 건 65톤이야. 월스트리트저널 최근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동식물이 만들어내는 게 한 20배가 많아. 맞죠? 200배? 200배인지 20배인지 뭐 하여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주말마다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마다 느끼잖아. 우리 집에서 쓰레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마트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담고 그 내용물 꺼내고 버리는 비닐봉지하고 플라스틱 이만큼 나잖아. 우리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쓰레기가 훨씬 더 큰 문제고, 태평양에 가보면은 이 조류 때문에 한 요 정도의 쓰레기가 막 모여 있어서 웬만한 나라 크기의 쓰레기 섬이 있고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물가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그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줄이는 에너지가 근데 신경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덜 소비하는.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 소비가 너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가속이 문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실컷 지어놓고 원자력 발전소 당장에 싸게 느껴지니까 전기를 펑펑 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냐면 인천 현대제철 이런 데서 용광로 있잖아. 그 용광로 철강 공장의 용광로가 엄청 뜨거워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가 되게 싸. 산업 발전만 사. 산업용은 전기를 되게 싸게 공급해서 한전이 싼 이유가 원자력 발전소 때문이거든. 그러면은 현대제철이 전기가 싸니까 용광로를 전기로 돌려.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없거든. 전기가 그만큼 싸니까 그걸로 철강소에 용광로를 전기를 넣어서 끓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덜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가 됐고,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그걸 전기를 싸게 만들어서 용광로를 끓이고, 그리고 여기 뭐 이태원이나 뭐 명동 같은 데 가보면 여름에 손님들 오라고 가게문 한짝 열어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트잖아. 막 들어가면 춥고. 그게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에너지를 막 낭비해서 쓰는 상황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토론하고 토의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이산화탄소만 줄이면 다 된 것처럼 큰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에너지 대부분을 석유에서 얻고 있잖아. 석유. 근데 석유는 사실 에너지원이 아니고 재료원이에요. 재료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마우스 껍데기 이거 석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의 상당 부분이 석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에서 원유에서 나올 수 있는 화학적인 물질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석유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사실 1,000원짜리 지폐를 태워가지고 난방을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고갈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석유에서 만들었던 재료들을 더 못 만들잖아. 그럼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인류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옛날에 프레온가스처럼. 프레온가스가 되게 좋은 가스인 줄 알았는데 한 100년 지나고 보니까 오존층을 네가 뚫어버리니까 뒤늦게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석유가 아닌 다른 데를 우리가 재료원으로 해서 물질을 만들다 보면 그런 시행착오를 수명은 또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는 사실 원유는 우리가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활적으로 유용한 재료를 만드는 데 쓰고, 그러니까 석유를 에너지로 쓰는 걸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를 덜 쓰는 게 중요한데 이런 데 노력을 안 하고 엉뚱한 이산화탄소 줄이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에너지를 덜 써야 되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거랑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하고를 과학적으로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엔트로피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그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정돈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게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고, 근데 막 쓰레기가 나오는 상황이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도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유라는 게 어떤 그 식물, 나무나 이런 애들이 오랜 기간 응축돼서 그게 원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걸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무질서도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라늄을 캐서 얘를 억지로 핵분열시켜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뭐 핵폐기물도 나오고 방사능 물질도 나오고 하는 이게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나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건 한마디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류가 그런 행위가 너무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핸드폰 한 대 사면은 10년 쓸 수 있는데 계속 TV 광고 하잖아. 5G 해가지고 뭐 굳이 그런 거 없어도 되는데 뭐 안 사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만들어서 뭐 핸드폰 산 1년밖에 안 돼 또 사고 그렇죠. 자동차도 뭐 몇 년 만에 또 사고 뭐 옷도 뭐 집에 가서 장롱을 많은데 뭐 홈쇼핑 보면 그렇듯하고 나면 또 사고 막 안 사도 될 문제를 사고 막 물건을 사고 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쓰고 뭐 안 해도 되는 활동을 막 하고 그래서 지금 인류가 아예 작정하고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쓰레기도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하는 이런 탐욕의 상태를 막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산화탄소 얘기하면서 이거 줄였으니까 됐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환경 관련해서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런 관점의 얘기인데 막 쓰레기 엄청나게 배출하면서 아 내가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했으니까 나는 지구에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어마무시하게 막 점점 많이 쓰고 있으면서 작년보다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으니까 할도리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러분들 이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평화의 때 대국 이상의 사건 이게 뭐냐면 저 임진강 금강산 댐이라는 거 북한이 만들고 있었다고. 근데 서울대 토목과 교수가 막 TV에 나와가지고 그 금강산 댐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거를 일시에 개방하면 서울이 다 물바다가 된다. 그래서 63빌딩 여기까지 잠기고 국회 사람 다 잠기고 대우빌딩 서울역 앞에 있는 걸 3분의 1이 잠기고 완전 사기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 그래가지고 금강산 댐 앞에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금강산 댐이 물을 확 방류해도 막을 수 있게 모금 운동을 한 거야. 이 사람 얘 지금 1,000원이면 전 재산이잖아요. 초등학교 나도 털렸어. 나도 그때 막 학교에서 막 모금만 들으면서 걸기대회도 하고 실제 평화의 댐도 만들고 뭐냐면은 이걸 주장할 때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고요. 무려 서울대 토목과 교수가 나서 떠들고 그냥 주장이 아니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주장했다.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설은 과학적 주장이라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많고 그리고 그 설 때문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쓰레기 문제라든지 에너지 가소비 문제에는 신경을 덜 쓰고 엉뚱한 이산화탄소 줄이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할 얘기는 이게 다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 각자 좀 다 알아보시길 권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만 믿지 말고 실제로 좀 찾아보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름의 양쪽 진영의 주장들에 대한 근거가 있어. 근데 오히려 이산화탄소 때문에 뜨거워진다고 주장하는 사람 쪽의 근거가 생각 외로 없어. 진짜로. 그쪽의 근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최근 100년의 온도 추이, 최근 100년 이산화탄소 추이만 얘기해. 그 그래프가 비슷하지 않느냐 그 얘기만. 그리고 이 이슈뿐만 아니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분야도 우리가 좀 직접 알아보고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나는 이게 약간 좀 정치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최근에 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도 아니고 틀리다도 아니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라든지 뭐 물가가 안 오르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알잖아요. 무슨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창출이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런 다양한 설이 있는데 그 기자들, 그 교수들 그런 어떤 기관의 주장을 걔들이 나름의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믿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과 쪽 과학도 이런 판인데 사회과학은 더 심하다고.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주관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 말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줄 성질은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보고 나름의 해석 체계로 해석을 해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